사전 협의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59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사우디를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단칼에 배신할 줄은 누구도 몰랐던 것이죠. 리야드에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에너지 전략 연구소의 복도는 한겨울처럼 서늘한 정적이 흐릅니다. 28년 동안 석유 시장의 파동을 분석해온 제 눈이 화면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군요. UAE 오펙 탈퇴 공식화. 이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전 세계 석유 질서를 지탱해온 59년의 합의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린 겁니다. 동료 타리크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도 한마디 대꾸조차 없었대. UAE가 사우디 대신 선택한 나라가 정말 그 나라가 맞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킹덤 타워의 화려한 불빛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석유를 사가던 나라, 변방의 수요처로만 여겼던 한국. 그런데 지금 UAE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건 사우디의 원유가 아니라 한국에서 날아온 차가운 강철 미사일이었습니다. 28년 베테랑 분석가인 저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 세계 에너지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경이로운 현장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기적 같은 소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칼리드 파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너지 전략 연구소에서만 28년을 보낸 뼛속까지 석유 분석가인 사람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이 숫자들이 정말 실화인지 저는 오늘만 수백 번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질서를 주도하던 오펙의 핵심 축 아랍에미리트가 탈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리야드의 아침을 마치 모래폭풍이 덮친 것처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5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우디와 UAE는 피보다 진한 석유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탄하던 결속이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이 처참하게 깨져버린 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다그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 그 탈퇴의 배움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들도 오랜 동맹인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UAE가 사우디를 버리고 손을 맞잡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기에 그 까다롭고 부유한 UAE가 60년 의리를 저버리고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걸까요? 저는 지금 그 믿기지 않는 진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건물 안은 냉방이 너무 강해 한겨울처럼 춥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동료 타리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파드, 사우디 에너지부 내부 문서를 봤어? 이번 일은 단순히 기름값 때문이 아니야. 한국의 미사일 때문이었어. 한국의 미사일이라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우리에게 석유를 사가던 손님에 불과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 사막의 안보를 통째로 쥐고 흔들게 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 스카이라인이 오늘따라 위태롭게 흔들려 보입니다. 거대한 킹덤 타워의 실루엣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전장의 화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70년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햇볕에 검게 탄 얼굴로 사막의 파이프라인을 붙잡고 있던 이름 모를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50년 전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오고 도로를 닦아주던 그 투박한 손들이 이제는 가장 첨단화된 미사일로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원유 우선 공급 약속 2,400만 배럴.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동의 모든 질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것이죠. 한국은 최우선이다. UAE 국방부 관계자가 남겼다는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제 머릿속을 광기 어린 소음처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그 가난하고 힘없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석유 패권을 쥐고 흔드는 나라들의 생명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우디 왕세자조차 굴복하게 만든 그 무시무시한 한국 무기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 선조들의 눈물겨운 헌신. 28년 베테랑 분석가인 제가 목격한 이 경이로운 역전극을 이제 하나씩 풀어내보려 합니다. 지금 제 가슴이 뛰는 건 사막의 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만들어낸 이 믿기지 않는 기적 때문일까요? 그날 밤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별빛 대신 기괴한 금소금과 붉은 화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칼리드 파드입니다. 리야드 연구소의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그때의 기록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2월 28일 새벽, 이란의 첫 번째 미사일이 UAE 영토에 떨어졌을 때 우리 분석가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 불과했지요. 4월 28일까지 딱 2달 동안 UAE 하늘을 향해 날아온 드론만 2256기, 미사일은 563발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매일같이 수십 발의 죽음의 사자가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그 공포를 말입니다. 그때 UAE 사람들이 느꼈던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철저한 고립이 주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외교적 해결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확신은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는 말만 되뇌이며 리야드의 안락한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아부다비 공항에 미사일이 꽂히고 두바이의 쇼핑몰 유리창이 흔들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외교 문서가 아니라 당장 하늘을 막아줄 방패였습니다. 미국은 어땠나요? 미국의 패트리엇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도 전선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다려라,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생산 라인의 한계를 핑계로 UAE의 절박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UAE 지도부가 느꼈을 배신감은 59년 동맹을 한순간에 끊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혼자 버려진 기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UAE의 도시들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두바이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하늘을 막아내고 있었던 걸까요? 동료 타리크가 비밀스럽게 건네준 방공망 현황 문서를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이란산 아이언돔, 그 쟁쟁한 무기들 맨 아래에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 IIM-SAM. 그 옆에는 괄호가 쳐져 있었죠. South Korea.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름을 사러 오던 그 나라가 전쟁 중인 이 땅에 미사일을 보냈다고?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전율이 돋았습니다. 3월 3일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 중 무려 161발이 요격되었습니다. 92.5%라는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2 단독 교전 기록은 발사 60여 발 중 요격 성공 96%, 순항 미사일은 8발 전원을 요격해 성공률 100%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 경험 한 번 없다는 이유로 전세기 방산 시장에서 무시당하던 그 애송이 무기가 실전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연구소 4층 창가에 서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응축된 그 차가운 강철들이 UAE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돈 좀 있는 수요자라며 무시했던 그 나라는 동맹국인 우리 사우디조차 해주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UAE 군인들이 찬궁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밤낮을 잇고 훈련시켰고 미사일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순서를 기다려라고 할 때 한국은
당신들의 생명이 먼저다 라며 인천공항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3개월 전에 썼던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수출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적었던 제 오만함을 찢어낸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UAE가 왜 59년의 우정을 깨고 한국의 손을 잡았는지 말입니다. 죽음의 불비가 쏟아질 때 곁을 지켜준 건 거창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보낸 96%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야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다시 사막을 달구겠지만 이제 제 마음속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름을 사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사막의 생존을 결정짓는 진정한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우디의 왕세자조차 긴장하게 만든 그 압도적인 실전 기록, 이제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밤 10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활주로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도 등의 푸른 빛만이 전멸하는 적막한 어둠을 뚫고 꼬리날개에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선명하게 새긴 거대한 C-17 수송기 한 대가 육중한 몸체를 드러내며 착륙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군용기가 태평양을 건너 이곳 한국 땅에 야간 착륙을 감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압박감에 휩싸입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해치가 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국 기술진과 요원들의 움직임이 기민해집니다. 화물칸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지는 길쭉한 케이스들. 그 안에는 이란의 미사일 포구로부터 UAE의 심장부를 지쳐내 최첨단 요격 미사일 천궁-2 유도탄 30발이 들어있습니다. 한 발에 수억 원에 호가하는 이 정밀한 강철의 파수꾼들이 수송기 내부로 하나둘 고정될 때마다 현장을 지켜보는 UAE 장교들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경외심이 교차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자국의 수송기를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직접 급파했다는 건 지금 UAE의 안보 상황이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뜻이고, 오직 한국만이 그 절벽에서 자신들을 끌어올려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공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았다며 수개월을 기다려라고 차갑게 등을 돌릴 때 한국은 단 열흘 만에 이 거대한 물량을 준비해 인천공항의 빗장을 열어준 겁니다. 작업은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도 빠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실어보내는 이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누군가의 집을 지키고 누군가의 아이를 살릴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UAE 수송기 조종사가 한국 측 관계자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직이 내뱉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우리는 이 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짐을 가득 실은 수송기가 다시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릅니다. 그 서슬퍼런 엔진 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를 때 리야드 연구소의 제 책상 위에는 믿기 힘든 데이터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공식 발표. 탄도미사일 요격률 92.5%, 그리고 천궁-2 단동 요격률 96%. 실전 기록이 없어 종이 호랑이일지도 모른다며 비웃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만든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한국 기술진의 집념, 그리고 수조 원의 오일머니보다 신의를 먼저 생각한 한국인 특유의 뚝심이 만들어낸 기적인 것이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UAE는 한국에 원유 우선 공급권이라는 파격적인 선물을 안겼고,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우리에게도 천궁을 조기에 납품해달라며 원유를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늘 산유국들의 눈치를 보며 애를 태우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사일 하나로 세계 석유 질서를 재편하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었던 중동의 우선권을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쟁취해낸 겁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그 수송기가 아부다비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전 세계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동의 안보는
미국의 패트리엇이 아니라 한국의 천궁이 책임지는 시대가 왔음을 말입니다. 드디어 리야드의 긴 밤이 끝을 알리는 여명이 밝아옵니다. 연구소 자료실에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며 소리를 냅니다. 저는 칼리드 파드입니다. 밤새도록 한국의 자료를 뒤지던 저는 이제 책상 위에 펼쳐진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먼지바람이 휘몰아치는 사우디의 어느 건설 현장. 그곳에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채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한국인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해진 장갑 사이로 드러난 그들의 손마디는 굵고 투박합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그저 멀리서 돈을 벌러 온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제 주머니 속에는 사우디 에너지부의 비공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측 천궁-2 조기 납품 요청 및 원유 연계 협력 방안. 50년 전 우리 사막의 기초를 닦아주던 그 투박한 손들이 이제는 가장 첨단화된 미사일로 우리 하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독일의 차디찬 탄광 지하 1200m 아래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번 돈. 중동의 살인적인 폭염 아래서 12시간씩 파이프를 잡고 버티며 번 그 돈들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 학교가 된 겁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오늘날 이란의 미사일비를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천궁이라는 기적을 빚어낸 것이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이제 막 떠오르는 리야드의 태양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킹덤 타워가 주황빛 석양 대신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분석해온 세계 석유 질서는 가진 자와 사려는 자의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무기를 통해 오히려 산유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조기 납품을 간청하고 UAE가 59년 동맹을 깨면서까지 한국은 우리의 최우선 파트너라고 선언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 대를 이어 헌신해온 한국인들의 진심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3개월 전 제가 썼던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수정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요국이다 라는 문장 위에 굵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성스럽게 적어 넣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의 안보를 설계하는 심장이다. 펜을 내려놓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리야드 연구소 로비를 나서자 뜨거운 사막의 공기가 제 피부에 닿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스며있을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6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라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방위 산업의 거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석유 질서가 통째로 뒤바뀐 그 거대한 배후에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기적 같은 풍요는 결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 굵고 투박한 손마디가 일궈낸 피땀 어린 기적이 50년의 세월을 돌아 이제는 천궁이라는 이름의 강철 방패가 되어 다시 중동의 하늘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리야드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는 바로 당신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차가운 이국의 땅 밑에서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어르신들. 오늘 들려드린 이 기적 같은 소식은 사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맺은 소중한 열매입니다.
변변한 기술 하나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기로 전 세계를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험난한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내신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이자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한마디가 모여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대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당신의 삶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